환갑이 넘으니까 그래.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힘드네. 3페이지. 정부역 밖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4분의 3과 토지 면적 아까 2분의 1 그랬는데 얼마요? 3분의 2. 재개발은 2분의 1. 재건축은 도시개발 정비 단지 외에는 3분의 1. 단지 안에서는 얼마라고? 100분의 70. 이게 바뀐 거예요 올해. 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먼저 정비 무슨 계획에서 기본 계획. 그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구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정비 예정 구역이 정해진 거지. 그죠? 정비 예정 구역. 예정. 그래서 여기서 언제 할 것인가는 이제 단계별 추진 계획이 있겠죠. 여기서 단계별 계획. 단계별 계획. 이걸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 아세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강사이 몇 년마다 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야. 파주에서 정비 기본 계획 만약에 2020년에 세웠어. 그럼 2030년까지를 보면서 세워가지고 5년마다 검토를 해야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개선 사업할지, 재개발할지, 재건축할지 이런 예정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 단계별 계획에서 정한 시기가 됐어. 그럼 이제 뭘 세워야 돼? 정비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게 단계별 추진 계획상 정비 사업 시기가 되면 이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정비 구역 지정. 정비 사업 하는 거야 이제. 지정하게 되면 조합을 할 때는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하는 거고, 등등이 할 때는 등등이 사업 시행 규정을 사업 시행 계획을 이제 작성해서 자기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은 사업할 곳들이 좀 많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군 이런 데는 정비 사업할 곳이 10년 내다봐도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장까지만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그리고 시장까지만 기본 계획 수립해요. 군수는 수립한다 안 한다? 시장도 세모해볼까? 세모. 근데 시 중에서도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그 군하고 별 다름이 없는 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도지사가 너는 수립 안 해도 돼. 그럼 수립 안 해도 돼요. 자,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도 시, 군 중에 인구가 10만 이하이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하는 거 공부했죠?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죠? 여기 정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야. 대도시는 수립해야 돼. 근데 이제 무슨 시? 대도시가 아닌 시 중에 도지사가 안 해도 돼. 군수는 수립해 안 해? 아예 안 하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비사업관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적인 사업 시행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국가가 사업을 할 때라든가 30만 이상에 따라 이런 게 있는데 정비사업은 이제 국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데 다만 이제 국장은 이런 정비사업은 기본 방침을 수립해요. 기본 방침.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정한다. 계획이 아니까 정한다 그러는데 그 상관없어요. 수립한다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몇 년마다 검토해야 돼? 5년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장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정하거나 정비 구역을 하면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 보고. 국장이 혹시 나온다면 아까 재건축에서는 뭐 한다고 했지? 무슨 진단한다고 그랬지? 모르면 안전이다 그래. 없어. 재건축 진단입니다. 재건축 진단. 재건축 진단하게 되면 여기 이제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재건축 진단하게 되면 특광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국장한테는 보고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국장이 필요할 때는 제출을 요청할 때가 있어. 그럼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국장한테는 국장이 요청하는 거야. 여러분이 파주시장이 됐어.
정비 계획을 수립했어.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했어.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사업 추진해야 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돼. 도지사에게 그 안전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국장한테 제출해 안 해? 안 해. 근데 국장이 요청하면 제출해요. 요청하면. 그래서 국장이 그래서 3번 나오는데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뭐 한국에 나왔으니까 정리합시다. 이렇게 10년 달을 정하고 뭐 기본 방침. 기본 계획은 누구까지 수립해? 누구까지 수립해? 기본 계획. 시장까지. 군수는 안 하고. 근데 정비 계획은 수립해야 돼. 군수도. 정비 계획은 누가 입안하느냐면 사실은 어려운 건데 특별 상황에서 입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입안한다고 공부하는 순간 헷갈려. 얘는 뭐 신경 쓰지 마. 별, 시장, 군수, 부총장 입안합니다. 재건축 입안했어. 얘네들은 시장, 군수, 부총장 특광소에게 뭘 하고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얘네들이 입안하는데 잘 봐요. 시장, 군수까지는 직접 정비계획을 정해요. 그냥 정해. 지가 주민들 의견 듣고 정해. 근데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는 있어. 서대문구에 여기서 입안했는데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돼. 서울시장님, 부산시장님 정비구역 지정 좀 해주세요. 특광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거야. 이렇게 여기 신청하면. 요청한다고 이러고 상관없어. 해제는 요청한다고 했고 지정은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법을 만든 애들이 뭐 글자 같은 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내서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어 없어? 구청장 없어요.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요청해야 돼. 지가 못하고. 시장군수는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해제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로서 동급 기관인데 권한이 달라요. 봅시다. 3페이지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 누가 정한다? 국장. 몇 년 단위로? 몇 단위로 타당성? 5년. 자, 똑같이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타당성 누구까지 수립해요? 시장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나오면 안 돼.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직 딱 군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군에는 별로 사업이 없어요. 10년, 5년. 자,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 대도시안 시 세모 해놓으면 되겠네. 대도시안 시 세모. 10년 체크, 5년 체크 다 해야 돼. 10년, 5년. 시장도 체크하고 시장. 자, 그다음에 대도시 안현시는 세모. 수립 주민들 의견은 보통 며칠 들어요? 14일. 근데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내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기 때 여기는 가불 변경 관심이 많아 적어? 많죠. 14일 갖고 후다닥 지나가면 돼 안 돼? 며칠 이상 공람시킨다? 30일 공람시킨다. 정비구역을 정할 때는 주민 설명회 하고 30일 이상 공람시켜야 돼요. 그럼 파주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한대. 여러분도 관심 많아 적어? 뭐가 많아? 많기는 뭐 있는지도 모르지. 우리 아파트 단지 재건축할 때는 관심 있지. 정비 기본계획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재건축 사업 하는데 우리 아파트 다 쳐다봐요. 정비구역 정할 때는 며칠 공람? 30일. 관심이 많은데 시간을 오래 줘야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후다닥 지나가면 안 되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공람 며칠? 14일. 공청회 며칠 전까지 공고해야 돼. 14일. 거기서 일반적인 의견 청취 기회를 14일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견 공람은 모르면 14일 하라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주민공람 며칠? 환지 사업을 했어. 그럼 환지 사업을 끝나고 공사를 끝나고 나면 그 환지 사업 한 거에서 또 공람을 시켜서 의견을 드려야 돼. 며칠? 14일. 어디 있는가 몰라도 돼. 그냥 물으면 뭐 의견을 물으면 14일이라고 하면 돼. 자, 정비계획을 수립한대. 며칠? 정비계획 수립한다는 게 정비구역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 아파트가 헐리는 거야. 내가 출장 가서 미국에 15일간 출장 갔어. 언제 의견을 제시하겠어? 며칠 줘야 돼? 30일. 자, 이제 사업합니다. 사업시행계획 통과돼서 관리처분계획 통과돼서 관리처분계획 통과됐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관리처분계획 통과돼도 또 공람을 또 시켜요. 며칠? 30일.
60일짜리 없어. 주민구나. 여기도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통과됐는가 또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도 다시 한번 30일 공람을 또 시켜요. 그리고 이제 시장공사에 인가받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나 이것도 다 내 우리 재산권 아니야 이거. 그죠? 여기 이제 정비 요청할 때 이때 30일. 가로구역에서 높이 같은 것도 30일짜리인데 건축법까지 할 수는 없어. 건축법은 그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30일이 두 가지. 다른 데 하면 며칠? 주민 지방의 의견 청취. 자, 시장군수 등이 지방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서 요청 통지한 날부터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 지방의 며칠? 30일. 모르면 30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돼. 그러면 지방의야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 좀 제시해서 그럼 제시 의견 제시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 30일. 근데 60일짜리가 있어. 대충해서 60일이에요. 정성을 다해야 돼. 어디야?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의견 제시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 60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 지방의한테 의견 제시하래.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 60일 둘 다야. 정성이잖아. 둘 다. 정. 성이 뭐예요?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지방의 의견 제시하라고 있어.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 60일 정성을 다하니까. 이렇게 외워줬으면 그건 외워야지. 그 정도는. 그것도 안 하려고 어떡해요.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건데 원래. 보통 며칠? 어디가에 나와서 막 지방의 의견 제시 물어봐서 아니 30일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도시공 관리계획은 그런 기간이 없어요. 근데 그냥 60 만나고 물어 가로놓게 나왔어 30일. 근데 여기 정성은 며칠하고 나오면 60일. 14일 60일 한번 외워봤고 협의 심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요. 무심결에 외워서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협의 있는가 없는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껏 말하잖아요. 심의해야 안 해요. 한다 그러면 마지막을 하라고. 건축과 개발의 해요가 제한 연장할 때 심의해야 안 해요. 거기서 하나 외우라고 했어. 뜬금없이 내가 했겠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는 안 한다. 심의를 거치지 않냐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지구의 부담이 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이제 대도시관시는 아까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거기서 연장하면서 대도시관시는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대도시는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대도시관시는 승인 받아야 돼. 그다음에 이제 국장한테 보고하고요. 뭐 고시하는 건 당연하고 고시한다 하면 맞다고 했죠. 자 이제 4번이에요. 3번 정비계획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못해. 위반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정할 수 있어 없어? 시장군수 있다. 그래서 외가로 1번은 시장군수 지정할 수 있다. 외가로 2번 구청장 신청해야 된다. 그런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외가로 5번에 국장보고 이것도 한번 밑줄 보고 한번 읽으시고 키워드 포인트에 대해서 외가로 3번도 도지사 승인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특별히 체크하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도 됩니다. 천재지변 하는 말 하면 예외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예외가 있다. 재건축은 부자들 위한 거기 때문에 수용 없어. 수용. 재건축을 하는데 왜 남의 땅을 수용해서 재건축합니까?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말 나면 시험장 잘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 천재지변이 발생했대. 시장군수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천재지변 나오면 예외가 있어.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원래는 기본계획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예외가 2번에 있는 건데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4페이지 지금 이제 안전진단 안 그러고 재건축진단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재건축진단. 재건축진단은 토지공수자 얼마가 동의하게 되면 재건축진단 요청할 수 있어? 10분의 1. 그래서 전에는 안전하게 해서 10분 쉰다 해가지고 외우기 좋았는데 지금 이제 빠졌어요. 10분을 외워주시고 그게 네모 안에 1번, 2번 있는데
그 앞에 다른 말 붙어 있는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자, 얼마 동의로 요청하면 재건축 진단을 요청할 수 있어? 얼마 동의로? 10분의 1. 또는 동의해야 돼? 밑이 동의해야 돼. 및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 이렇게. 그거 보시고 이거 말고도 사유가 더 있는데 그냥 10분의 1만 기억을 해주고요. 자, 재건축 진단을 했더니 멀쩡한 건축물 재건축 진단을 요청한 거예요. 비용 부담 시킬 수 있어 없어? 있다. 전부 할 수 있죠? 일부 할 수 있지? 부담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재건축 진단 했어야 되는데 시장부서 이놈이 게을러서 안 했어. 그럴 때는 부담 안 시키겠지.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진단은 여기 주택단지 밖에 있는 논밭에서 하는 거야? 주택단지에서 하는 거야? 주택단지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논밭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 아파트. 얘는 깍두기거든. 인접단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내가 연구 분석은 명확히 안 했어요. 여기 인접단지도 재건축 정비사업 뭔가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한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여기 주변의 건축물 같은 것들이 통합되어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그것까지 내가 이것까지는 완벽하게 분석 안 했어. 재건축단은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인접단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인접단지에 포함한다. 이게 이제 인접단지를 결합, 통합해서 재건축구역으로 정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사실은 이제 재건축은 건축물의 노후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사회환경, 기반시설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재건축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접한 단지가 노후 불량일 때는 또 사업성을 더 키워주려고 하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내가 완전 분석을 못했어요. 인접 단지를 포함한다.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 관여 있는 것들을 내는 경우가 있어. 자, 주택 단지 안에 있어 이제 인접 단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에 있지만 안전진단 안 하는 것도 있죠. 종합검진 언제 받아요? 살았을 때 받아, 죽었을 때 받아. 살았을 때 죽어버린 건축물 안전진단 해 안 해? 안 하겠죠? 그래서 천재지변 등 붕괴되어 재건축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번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되어 신속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구수부처장 인정했어. 사용금지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노후불량이라는 거잖아. 위험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에 포함됐대. 정비사 여기에 주택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진입도로 개설을 해서 불가피하게 얘가 포함된 거야. 도로 개설하겠대. 그럼 여기 있는 건축물은 멀쩡해도 철거해야 돼 어차피.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여기가 만세대 대규모 하는데 조그마한 단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도로 개설하려고 만들었대. 재건축 안전단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요. 진입도로 개설을 해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거. 천금 불충 나오겠네. 충이 뭐예요? 노후불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 재건축 안전진단은요 여기에 있는 건축물 중에 아파트나 연립이 3분의 2 이상의 노후불량이면 나머지는 멀쩡해도 재건축 통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했더니 3분의 2가 충족됐어. 나머지 이거 이게 이 노후인지 멀쩡한지 꼭 판명해야 돼? 안 해도 돼? 아니죠. 여러분이 학개론 40점 맞았어요. 민법 32번까지 체크했더니 다 맞았어. 몇 점입니까? 80점. 나머지 채점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합격했네. 그죠? 이 정도 왔으면 안 한 사람 없을 거야. 내가 만점 맞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미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는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야 된다. 이제 노후불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시설문법에 따라 A, B, C, D, E 해서 D나 E 등급 받은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야 된다. 근데 D나 E를 C 뭐 이렇게 안 바꿀 거예요. D 하면 뭐 나쁜 건축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천금 불충 해야 돼? 안 해도 돼? 인접단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몇 분의 1이 요청해야 돼? 10분의 1. 자, 그 밑에
먼저 4, 5, 6, 7 중에 5번과 7번 볼게요. 여기 재건축 진단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파주시장이에요. 정비계획 수립하기로 생각했어요. 정비계획 이반하면 이반하고 싶어. 그럼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경기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누구한테? 특광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위상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돼. 자, 국장한테 제출해야 돼? 요청하면 제출하는 거야. 요청하면. 자, 볼게요. 5번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이 아닐 때 얘네들은 제출할 곳이 없어. 자기들이 안전진단 하는데 얘네들이 그 특별시장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해. 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시 없이 특별시장, 광위시장 도지사에게 그 정비계획 결정 내용과 해당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7번 국장이 시도지사에게 아까 시도지사한테 받은 거 있죠? 받은 것 또는 특별자치장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시도지사는 재건축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예. 국장이 야 그거 나한테 좀 제출해. 보니까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시도지사야 요 재건축 진단에 대해서 검토 좀 해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관에 쓰는 말은 기억하라 이거 잘 기억하라. 그러니까 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요청하기 전에 제출해야 된다. 틀려요. 제출 요청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특광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고 국장한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이것만 잘 기억해도 나머지 것들이 좀 기억날 수 있어요. 4번 시장군수는 재건축 진단 결과와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사업 시행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요. 뭐 뻔한 말이고 별거 없어요. 자, 5번 받고 6번 시도지사는 재건축 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했다. 자, 파주시장이 제출했지?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뭐 할 수 있어?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에 붙어 있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말이 사족이 붙을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이해해서 찾아야 돼요. 자, 이제 아까 국장 말했고 맞아 8번 나왔어요. 자, 시도지사가 의뢰를 요청해서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시도지사가 되고. 자, 국장이 제출 요청했지? 그럼 국장이 이렇게 지가 혼자 읽어보고 끝나는 거야?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검토 의뢰를 요청할 수 있어? 시도지사 요청할 수 있지? 그럼 비용 누가 내야 돼? 국장이 낸다. 그 마지막 있죠? 재건축 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검토를 의뢰한 시도지사, 검토를 요청한 국장이 부담한다. 우리가 재건축 진단을 요청했어. 우리한테 부담시킨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 했어. 그럼 지가 내겠지. 근데 그 말이 법에 빠졌어요. 전에 그 말이 있었는데 지금 빠졌어. 그러니까 이걸 낸다 그러면 이렇게 내. 시도지사가 검토 의뢰를 요청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그렇게 낼 거야 분명히. 되면 1차 가자고 한 사람 1차 내는 거고 2차 가자고 한 사람 2차 내고 3차 가자고 하면 3차 가자고 한 사람이 내야 된다. 자, 5페이지 정비 위반 제한이에요. 자, 복습합시다. 여러분들 좋은 게 내가 이런 걸 해줘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열심히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뭐 사시사철 뭐 덥고 춥고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공부할 만하죠. 옛날 뭐 여름에 덥고 어릴 때 야, 버스에 에어컨이 있다면 그럼 뭐 사람들이 바보 같은 놈 그 버스에 에어컨이 어떻게 있어 뭐 그랬는데 지금 있죠. 이제 시원해요. 2반 제한 한번 해봅시다. 2반 제한. 자, 이거 2반 제한 뭘까? 도시군 관리 계획 2반 제한이야. 기, 지, 도. 용도 지역은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2반 제한할 수 있어. 그죠? 용도지구 안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2반 제한할 수 있어. 그다음에 기 2반 제한할 수 있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2반 제한할 수 있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2반 제한할 수 있어요.
얼마 동의하지? 3분의 2. 기반시설 5분의 4. 5기사 운전해 했죠? 3분의 2. 공간 재구조와 계획 이반자 할 수 있어. 임신복 이반자 할 수 있어. 입지기재 그게 뭐예요?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신 도시혁신구역. 복합 용도구 이반자 하는데 그게 기반시설에 나온 게 뭐죠?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그잖아요. 도시군계획설이 기반시설에 비롯된 거 아니야? 얼마 동의받아야 돼? 5분의 4. 혁신구역은 3분의 2. 복합용도구역 3분의 2. 도시개발구역 3분의 2. 좋은 거 얼마? 3분의 2. 나쁜 거 5분의 4. 정비계 3분의 2. 좀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돼 있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랬어. 그럼 시도조례가 야 파주시는 2분의 1 동의만 받으면 돼. 이러면 2분의 1 동의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이 3분의 2까지 이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은 안 나와. 무슨 숫자가 나오면 3분의 2야. 3분의 2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위반 제한 나왔어. 얼마? 여기서는 안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안 물어볼 게 너무 어려워서. 자, 정비계획을 정했어. 변경을 요청하고 싶어. 변경 2분의 1로 해? 3분의 1로 해? 3분의 2라고 3분의 2. 변경도 제한이라고. 변경 위반 제한. 토지 동수자 3분의 2. 여기는 토지 면적 안 나오고 3분의 2만 나와요. 어쨌든 간에 위반 제한 나오면 3분의 2야. 뭐만 5분의 4야? 호기사만. 근데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은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얘도 하나하나의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지 사업을 한다면 얘도 국공유지 관리청도 땅을 환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얘는 동의할 거니까 제외. 여기는 포함. 여기는 그럼 안 물어보고요. 그래서 5페이지에 3분의 1 숫자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데 위반 제한 되는구나 이 정도 알아도 돼요. 숫자 물어보면 거기 숫자는 아까 앞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구나. 큰 의미 없이 읽어요. 자, 변경만 읽어요. 토지동수는 3분의 2가 요청하면 변경할 수 있다. 자, 정비기 위반과 정비구역의 지정.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하고 얼마 이상 공납시킨다고요? 30 이상 공납시킨다. 우리 언제부터 했죠? 지금 1시간 안 됐죠? 지금 넘은 거 아니죠? 좀 전에 했죠. 다음에 30일 할 거고요. 자, 지방에게는 통지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60일. 정비기본계획도 정성이고 정비계획도 정성이야. 그리고 하나 성은 성장관리계획 위반할 때. 그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정하면 그냥 지원자 보고 넘어가 국장한테 보고해. 국장 보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자, 우리 공법에서 분할할 수 있다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분할할 수 없다 그럼 맞아, 틀려? 결합할 수 있다 다 맞는 걸 하세요. 도시군계획서는 결합할 수 있다는 말은 없어. 근데 그걸 안 물어보니까 그냥 결합할 수 있다 맞다고 하고 분할할 수 있다 맞다고 하세요. 청산금 분할 징수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래서 정비구역도 아까 여러 개를 하나의 정비구역 주택단지로 미리부터 정할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정비구역 결합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정비구역인데 분할할 수도 있어요. 힘들면은 통합할 수도 통합. 그래서 여기는 통합이라는 말이 하나 나왔는데 통합, 결합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가 정비구역이고 여기가 정비구역이고 여기가 정비구역이죠. 이렇게 인접한 곳을 묶는 것을 통합이라고 하고 떨어져 있는 곳을 묶는 것을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나오면 다 맞다.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다.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곳을 묶을 때는 뭐라 그래? 결합할 수 있다. 말장난하니까 여기까지 할까 싶긴 한데 젊은 사람들 모르는데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난방세대 있지만 우리는 여기다 석탄을 뗐어요 어릴 때. 그렇습니까? 교실에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군대에서도 빼치가라고 석탄 뗐어요. 유명인님 아시죠?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는 뭐 아니야 가스 틀었어 이러지 마시고 한병님도 아실 거고 연탄 뗐어요. 그다음 막 도시락 올려놓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타고 막 누룽지 맨 먹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연기 막 교실에 꽉 차 만드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빼는 통이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럴까 이걸? 이렇게 연기 빼는 통을 뭐라 그래? 연기 빼는 통 줄여서 뭐라 그래? 연통이지 연통이 있었다고. 그죠? 연통이 있어 없어 이게? 네, 있죠? 연접한 구역은 뭐라 그래? 통합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또 말장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각 이제 붙어있는 형통합 연접하지 않아서 결합할 수 있다. 그냥 분할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냥 또 혹시라도 또 말장난 하지 말까? 중개사법에서 하는 말장난일까 이게?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자, 지정하게 되면 여기는 정비구역을 정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정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봅니다. 자, 정비구역을 뭘로 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 자, 이 말도 있어요. 거꾸로 이 말도 한번 이해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어느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역을 정하고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어. 근데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정비 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가 꼭 포함해야 되는 기본 사항이라고 치자고. 근데 이 정비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 정비 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어.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정비 구역이 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 계획으로 본다. 다시 정비 구역을 정했어. 그럼 그거 뭐가 돼? 자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돼.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럼 그 정비 계획을 뭘로 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봐. 근데 거꾸로 지구 단위 구역이 정비 구역이 될 수도 있어. 대신에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정비 계획으로 포함할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인데 그 말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구역은 정비 구역으로 본다. 이렇게 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는 것도. 거기 분명 이 말이 들어가 있어 시험에서. 그래서 고시된 정비 구역과 정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구역과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니네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너는 100분의 90, 너는 100분의 80, 너는 100분의 60까지 건축해 이렇게 강제하면 이거 해야 돼요. 네, 좋다. 야 너는 이곳에 있는 주택 중에 임대주택을 100분의 30, 너는 임대주택 전체 중에 100분의 20 건축해 그럼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임대주택 강제 없어요. 뭐 하는 거 상관없어 지들인데 강제는 없어. 네, 제 개선 사업은 얼마까지 임대주택 건설을 강제할 수 있어? 100분의 30. 재개발은요? 100분의 20. 요것도 있지만 요거 숫자 어려우니까 이거 두 개는 좀 기억합시다.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20. 90, 80, 70 이러면 좋겠는데 90, 80, 60 돼서 조금 어려워요. 예전에 한 두 번인가 물어봤었는데 가로놓기로 너무나 단답형이니까 좀 어려우니까 얘는 뭐 그냥 지나가다가 뭐 생각나고 억지로 외우지 말고 30, 20은 좀 하죠. 자 여기 봅시다. 100분의 20에 임대택을 만들었어. 여기가 1000세대인데 200세대를 임대택을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해서 우리가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꼭 하려고 했던 게 아닐 수 있잖아요. 해도 되지만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이것을 인수를 요청할 수 있어. 이거 관계에서 확인했는데 우리는 임대주택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좀 가져가세요. 이걸 그러면 이제 누가 가져가냐면 국장이나 이제 지자체나 한국공사나 지방공사 그렇죠. 지자체장이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한국공사, 지방공사 얘네들이 인수를 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럴 때 내가 말했죠, 여러분들. 요거 파주시에 이걸 임대택으로 만들었어. 파주에 금촌에 여기 재개발구역 금촌시장에 임대택을 200세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국가에서 간섭하는 게 우선권이 있을까? 지자체가 간섭하는 게 우선권이 있을까? 누가 간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지자체죠. 자, 그래서 국장이 우선 인수한다,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한다.
시도이사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설명하면서 말하는 거 그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게 정비법에 물어볼 수 있고 주택법 물어볼 수 있고 도시락법 물어볼 수 있는데 이 기본 원리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더 양을 늘리면 안 되고 이거 이해하는 데까지 가져가면 거의 80%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말하는 지문이 분명히 2개는 나와요. 1개, 2개는 나올 겁니다. 내가 말한 거가 3개 지문 이상 나와 분명히. 거기서 찾으면 돼요. 자, 지자체가 돈이 많아 적어. 그래서 지자체가 인수를 못하면 한국공사에게 국장에게 인수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여기가 약간씩 말이 다른 게 나도 정확히 정리 안 해요. 알 필요 없고 강의할 때도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단답형으로 외우면 여러분도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싫으니까 큰 틀을 말해줘.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주 강론적인 거 지역적인 거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들려요. 시도이사가 우선 인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온 데가 있고 시도이사 시장구청장 우선 인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자체가 우선한다는 취지가 있으면 맞다고 하세요. 근데 국장이 우선 인수한다. 한국공사 우선 인수한다. 그럼 틀렸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인수하지를 요청하는 거야. 이제 인수하지를 요청할 때 주택법인가 어디가는 한국공사를 인수하지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이 나온 경우가 있어. 근데 그냥 인수하지를 요청한다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고 한국공사를 딱 찍어서 얘를 인수하지 요청한다 말 나오는데 구별하지 마세요. 그것은. 만약에 그것 때문에 틀리면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이제 시도이사나 시장구청장이 인수하지 요청할 수 있지? 인수하지 요청하면 여기도 30일 내에 지정해야 된다는 말이 붙어있는 게 있고 안 붙어있는 게 있어. 4군데가 있거든. 4군데가. 그걸 구별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자, 만약에라도 무슨 며칠 하는 거 나오면 며칠 이내에 인수하 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 30일 내에. 그때 그 인수하를 한국공사라고 찍어서 말이 나올 때 있고 그냥 인수하를 지정해서 통지한다 이렇게 나올 때 있고 한국공사를 인수하를 정해서 통지한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 그럼 무시하고. 큰 틀. 자, 누가 우선 인수할 사? 지자체. 그리고 인수하를 요청할 수 있지? 그럼 며칠 안에 통지해줘야 돼? 30일. 또 하나 여기에 임대택 건설했을 때는요 용적률 완화가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과밀 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한다.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에 과밀 억제권역. 그럼 거기는 땅이 좁잖아. 사람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건축을 건축하기 위해서 용적률 완화해줄 수가 있어요.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완화된 용적률의 30%에서 60%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를 건축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 기억하지 마. 이 숫자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도. 자. 그럼 이제 용적률을 완화해줬더니 그 일정 면적만큼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래. 그거 뭐 하려고 하겠어? 그것도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국민주택 이런 말이 나왔어. 용적률 완화 이런 말이 나왔어. 누가 우선 인수한다? 지자체. 인수하 요청할 수 있지? 얼마에 정해서 통지해줘야 돼? 30일. 그럼 이때는 용적률을 완화해줬잖아요. 용적률을 완화해줬을 때는 국가에서 나한테 땅을 준 건 아니지만 땅을 준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는 이 건축비만 받아. 인수자한테. 건축비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말이 나오는데 무시. 건축비를 받는구나. 토지 택지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기부채나. 용적률 완화가 있으면 어떻게 토지는 어떻게 한다? 기부채나. 토지 가격 산정하는 것도 복잡해요. 2개 이상이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뭐 토지 평가에 산수평가에서 받는다. 이러면 무시하고. 자. 근데 자, 임대주택 건설에서 공급을 인수를 시켰어. 그때는 내가 용적률을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없으면 자, 토지 가격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산정 방법 보지 말고. 자, 만약 지문에 용적률 완화 이런 말이 나오면 기부채나 그 말을 쓰면 이제 그 토지 가격을 평가받는다 안 받는다 잘 안 물어보는데 만약에 용적률 완화가 있는데 토지 가격을 받는다는 말이 있으면 틀린 말이야. 또 하나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사업 주체가 내가 찍어서 이만큼만 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택은 부실하게 지금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인수를 하는 주택은 내가 선정한다. 공개 추첨한다. 공개 추첨해서 선정이 가능해. 인수할 때. 자, 봅시다. 이제 좀 기본적인 배경이 좀 됐다 그러면 봅시다. 자, 임대주택 개선사업 얼마? 100분에? 100분에? 30. 재개발 사업은 100분에 20. 자, 6페이지. 자, 9번부터 볼게요. 재개발로 건설의 임대주택. 개선사업은 왜 이런 말이 없을까? 그 시장구조가 건설했으니까 지들이 쓰는 거야. 공공으로. 재개발은 조합이 하니까 인수를 요청하는 거고. 자,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지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 인수해야 된다. 1번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인수한다. 지자체가 우선 인수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사가 우선 인수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무시하면 지자체가 하는구나. 거기 국장이 우선 인수한다. 틀렸다는 거. 다음에 2번 인수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국장에게 토지택공사를 인수하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택공사를 인수하라고 지정할 것을 이렇게 나온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무시. 자, 국장한테 요청했지? 자, 국장에게 요청하면 이제 국장이 30일에 통지하는데 숫자가 나오면 30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문에. 자, 다음에 인수가격은 부속토지 가격, 건축비에 부속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인데 여기는 이제 용적 완화가 없기 때문에 부속토지 가격을 합하는데 부속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 있어. 무시. 아, 땅값을 받는구나. 거기 가격 평가 방법이 달라요. 다른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나올 때마다. 공시가로 단순히 나올 때가 강의를 안 할 텐데 여기 뭐 산술 평균한다 이런 것들 아까 말을 했지만 설명 안 할 겁니다. 받는구나. 자, 그 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데 과매력제권에게서 사업을 한대요. 그럴 때는 그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 용적 완화 그러면 무슨 체납? 기부 체납 나와야 돼. 혹시라도 지금 토지 가격 나오면 자 그럴 때 완화된 용적률에 뭐 30% 60% 이런 말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국민택을 건설하는데 그 애가 답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부한 거에서 안 나오면 그거 찍으세요. 근데 답일 가능성이 거의 적어요. 국민택은 국장, 지자체, 공사에게 공급하는데 누가 우선 인수한다?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 국장이나 한국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인수를 못해 지자체가 그 국장이 요청하지? 요청한다. 그럼 이제 국장은 얼마 이내에 만약에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며칠? 30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뭐 사용한다, 몇 년 사용한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다 무시. 그런 거 나올 수 있는데 배려가 다 하면 안 돼. 내가 말하는 공통적으로 해결되는 것, 공통적으로 써먹는 말만 내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거 보면 되니까 그걸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80% 답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져갈 때는 내가 사업자가 정해서 줘요, 공개 추첨해요. 공개 추첨. 나오면 공개 추첨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택의 공가는 표준 건축비 이런 몰라도 되겠냐. 공사비는 받는구나 하면 되겠죠. 건축비는 받는구나. 근데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왜 그랬지? 용적률 완화했기 때문에. 자, 맨 밑에 비교. 주택부에 있는 거 아예 갖다 놨어요. 이게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보다 붙어 있는 게 나아. 나는 공통적으로 많으니까 차이점보다. 주택부에서도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해줘. 용적률 완화. 그러면은 완화된 용적률에 30 이상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 했는데 무시. 30, 60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얘가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 말고. 그러냐고. 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하는 거야. 누가 인수해야 돼? 국장, 시도의사. 여기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없는데 시장군수구청 있는 거 없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우선 인수한다? 지자체, 시도의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못하게 되면 국장에게 요청하면 국장은 얼마 이내에 인수할 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 30일. 자, 그리고 여기도 용적을 완화했죠? 그래서 완화해서 임대주택 공급할 때 내가 정해 공개 추첨해. 공개 추첨. 그리고 땅값 부속토지 받아 안 받아? 무슨 채나? 기부자. 건축비는 받아야 되겠지. 여기는 아까 위에는 뭐 표준 건축비인데 여기는 말이 좀 달라요. 무슨 위인데 그런 거 기억하려고 하지 마요. 공통적인 거. 지금 들은 중에서 공통적인 거 설명한 거 있죠? 기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묶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 따로따로 하면 볼 때는 무슨 말이고 나중에 되겠지 뭐 나중에 되지도 않아요. 평생 안 돼 평생. 실패이지.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개발법을 해결하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막연히 이런 게 있었지 그러면 안 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용도 변경 허가상. 대수는 앞에는 있고 여기 그러는데 신경 안 써도 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 변경 허가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게 되면 토지 등수가 늘어나요. 함부로 늘어나면 안 되겠지? 허가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평질 변경, 그다음에 토지 분할.
미만 분할이 아니고 모든 토지 분할 허가사항이야. 그래서 토속 채취, 물건 쌓기 허가사항이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종목, 벌채와 식재. 기억이 날까요? 허가 안 받는 것도 있어.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이동유의한 건축물을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이동유의한 물건을 쌓는 허가 받아야 되고,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범위 내에서의 토속 채취 같은 거 허가 받아야 되고, 앞에서 공부한 것들, 그리고 간이 퇴비장이라든가 버섯 재배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사 관련된 것들 허가받지 않는 것도 있었고, 예. 그래서 거기 페이지를 했는데 일부러 생각하고서 찾아보래요.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는 거하고 막연히 읽는 거하고 달라요. 공부할 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그런 훈련이 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훈련은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한 번도 안 배웠어. 못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연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런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강의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뭐 대손이 없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있고, 그리고 정비구역이라면 노후불량 건축물 있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같은 것들은 철거하거나 할 때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 안전사고 대비해서 형질변경할 때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잘 답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요. 자, 여기 읽어보는 정도고,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이미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돼 있을 때 허가를 또 받아야 돼?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 허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하면 안 되고 신고를 해야 돼요. 31년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있어. 그럼 취지를 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4페이지 찾아봐야 돼요. 도시할법.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이런 말들은 거의 알려주니까 나중에 시험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아 거기를 말하는 거지 알 수 있어. 정비예정구역이 있다고 했죠?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 공람 중인 지역 이런 곳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다가구가 다시대로 바뀐다라든가 토지가 분할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권리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사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미 공고가 되면 야 이제 땅 쪼개기 하자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3년 동안 일정한 개발행위 아예 금지를 할 수 있어요. 금지. 허가받고 해라가 아니고 못하게 할 수가 있어. 몇 년까지? 3년. 몇 년 연장할 수 있어? 1년. 국토계획법 몇 년이었지? 3년. 몇 년 연장했지? 2년. 여기는 1년 연장이에요. 1년. 국토계획에서 2년 연장할 수 있는 게 있잖아. 3년 플러스 2년. 여기는 3년 플러스 1년이야. 자, 뭘 못하게 하는 거 봅시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은 내가 가볍게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답으로 처리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 근데 다 나올 때마다 다 외우면 안 돼. 여기서 시장군수 구청에 있는 거 없는가를 물어보면 못 찾아. 그냥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시험에 나오는 걸 중심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지. 통째로 외울 수는 없어. 자, 시험에 많이 물어보면 몇 년 제한할 수 있다고? 3년. 몇 년 연장할 수 있어? 1년. 연장은 내가 잘 말 안 하지만 이렇게 말 강조하는 것들은 기억을 좀 해줘야 돼. 특별히. 자, 건축물 건축. 또 뭘 금지하는 게 좋을까? 토지 분할. 권리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일반 건축물 대장을 가설 건축,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바꾼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이 하나인데 여러 개를 막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토지 분할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 금지할 수 있다고? 3년. 자, 현재 집합 건축물 대장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다세대 주체야. 다세대야. 다세대 10가구, 10가구. 공동은 세대라고 읽는데 10세대야. 아라비아로 하면 되니까 10세대야. 근데 그걸 쪼개가지고 12세대로 하겠대.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토지 분할이야? 그것도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몇 년? 그래서 3년하고 그리고 뭐가 금지되니까 이것만 기억하라고요. 시장군수 구청이야 누가 하는가 이거 하지 말고 그까지 하면 어려우니까. 여기 포인트가 그거거든. 누가 하느냐가 아니고 몇 년 동안 뭘 금지하느냐. 자, 3년 동안 공작물 설치를 금지할 수 있다. 아니에요.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그리고 일반 대장을 집합 대장으로 하거나 집합 대장 있는 공동택을 구분 소유권을 늘리거나 이런 금지하는 거예요. 취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을 집합으로 4번 집합에는 전유 부분을 분할한다. 전유 부분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쪼개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못하게 할 수 있어? 정비 예정 구역이나 이런 말 몰라도 돼요. 이거 알려줄 거거든 걔네들은. 행위 제한할 때는 이제 시장군수 의견 들어라 무시 그런가 보다.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음 행위가 이제 위에 있는 행위인데 허가받는다 무시. 3번, 4번, 2번, 3번 무시해야 되겠어요. 자, 11번. 11번. 그리고 다음에 표가 앞에 있는 거니까 11번하고 다음에 있는 표까지 하고 10분 쉴게요. 왜 내가 10분 지나고 미리 말해? 여러분들 뭘 위해서? 정신건강 안전을 위해서 10분의 1 요청인데 지금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여기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 정한다고 했죠? 까먹었지만 지금 알겠지? 그럼 이게 단계별 계획을 해서 그래서 예정구역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는 2025년 3월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정비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정 시기가 됐는데 3년이 됐는데도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안 정하고 있어. 파주시장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럼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것처럼 예정구역에서는 아까 그런 행위들 규제가 많거든요. 건축물 건축 못해, 일반을 집합을 못해, 이렇게 규제만 계속 해놓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은 재건축 하나보다 기대하고 있는데 재건축도 못하지, 규제만 많지. 그러니까 해제한다 이 말이에요. 예정구역 하는 말 나왔어. 몇 년? 3년. 1번입니다. 먼저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거야. 현재 예정구역이니까 그 예정구역 하는 말 나오면 몇 년? 3년입니다. 자, 이제 정비구역을 정해서 정비구역을 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무슨 위원회를 설치해야 돼?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돼요. 이거는 과 승이어서 5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과반수이 많아서 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를 했으면 이때부터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니네 사업할 생각 없구나, 해제를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결과부터 시험에 안 물어보지만 이 시간이 지나도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때가 되면 무조건 해제가 아니고 연장이 가능한데 그 생각하지 말고 원칙이 몇 년 안에 승인 신청해야 돼? 추진위원회 몇 년? 2년. 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러면은 여기 과반수지만 얼마가 동의해야 되지? 재개발은 4분의 3, 재건축은 4분의 3, 그리고 100분 얼마? 70. 이런 등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에게. 그럼 이것도 시간 줘야 되겠지? 몇 년? 2년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해야 돼? 그럼 안 하면은 이제 정비구역을 또 해제를 해야 돼. 자, 조합이 만들었어. 그럼 뭐 해야 돼?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아야 되지. 사업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는 거고. 이거는 몇 년? 3년입니다. 자, 읽어볼까? 조합이 사업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체크. 지정 고시 2년 체크. 추 체크.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입니다. 추진위원회 추. 2번.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어. 승인일로부터 2년 체크. 승인일로부터 2년. 자, 승인 1년, 2년. 그 다음에 설 체크.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돼. 몇 년? 2년. 그 다음에 3번.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체크. 인가 받고 3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이제? 4 체크해야 되겠어. 4.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다 됐어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까먹은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 설, 사. 근데 몇 년이에요? 2년? 2년? 3년.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거 딱 해놓고 이제, 자, 그 밑에는 체크 안 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한번 외워봅시다. 다 체크하면 안 되니까. 예정일 하는 말 나왔어. 예정구역 몇 년? 3년. 추진위원회 몇 년? 2년. 추진위원회 만들었어. 승인받고 몇 년? 2년. 조합 설립받았어. 몇 년? 3년 안에 사업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겠지만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나 공사가 공공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 지원해서 저 정관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시공자는 이렇게 선정하는 거고 이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재개발구역에 100명 있으면 정비사업 모른다고. 나도 강의하는 이론만 알지 정확히 뭐 진행하는 절차 뭐 나는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알 수는 있겠지 정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사야 얘네들이 추진위원회가 실무에 밝은 사람이라고. 근데 돈을 많이 떼먹으니까 어떻게 공공 지원을 받아서 이걸 안 만들고 갈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월급도 안 줘도 되고 사업이 더 순탄하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게 되면 정비국 지하고 바로 설립이 시작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2년만 줘야 돼? 2년보다 좀 길어야 돼? 좀 길어야지 얘가 뭐 하는 일도 좀 있을 거 아니야. 3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정비국 지정 고시하고 몇 년 안에 설립인가 신청해야 돼? 3년. 조합이 만들었어. 그럼 이 주인은 똑같아요 이제. 조합 만든 뒤에 하는 일은 똑같아. 그럼 조합이 만들었어. 몇 년 안에 이제 사업 인가를 받아야 돼? 3년이고. 그죠? 그게 양과 뇌가로 3번에 있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정비국 지정 고시하고 몇 년 안에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3년. 아까 추진위원회 있을 때는 2년에서 총 4년이었는데 이제는 4년 줄 필요는 없잖아. 추진위원회 안 만드니까. 그렇다고 2년만 주면 안 돼.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든가 정관의 초안을 작성한다든가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년 주면 안 되고 2년 줘도 안 되고 몇 년? 3년. 자, 3년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사업인가는 3년을 받아야 돼. 자, 재개발해서 토지등록자가 몇 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어도 돼? 20명 미만일 때. 그러면은 아예 조합을 안 받는데 그럼 토지등록자가 그냥 사업을 하겠대. 그때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정비국 지정하고 바로 사업 인가를 받으면 되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3년 만에 받으라 이러면 안 돼요. 왜? 조합에서도 미리 하는 것들이 있다고. 사업시행계획서를 뭐 초안을 작성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5년입니다. 몇 년 안에 사업 인가를 받아야 돼? 5년.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록사가 사업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지정고시하고 사업시행인가는 5년 안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면 정상적인 절차는 총 몇 년이야? 7년. 추진을 안 만들었어. 몇 년? 총 6년. 조합을 아예 안 만들어. 그러면 총 몇 년? 5년. 1년씩 이렇게 줄어들어요. 추설사. 추가 없으면 설사. 설도 없으면 바로 사. 7년, 6년, 5년. 그래서 숫자를 자꾸 몇 번 맞춰보세요. 이리저리.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같은 거 모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서로 경합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 학원 앞에 와가지고 행정사 수강생 모집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합시다.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주택법에 따른 조합은 모집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서로 방해되니까 말라. 그래서 그럼 주택법에 해야 돼. 주택법에서 정비구에서 지역주택조합 모집 설립 신고를 받았을 때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아 틀려? 맞겠지. 그럼 시장공사 수리를 안 해줘요. 정비구역인데 막 지역사업,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한대요. 수리 안 해줘. 둘 다 실패할 거거든. 맨 밑에 있고 숫자 한번 여기까지 이제 있고 다음 페이지 요거는 공부하니까 빨리 한 5분 정도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8페이지 주관경 개선사업의 요건 재개발 재건축을 했으니까 아까 굵은 있는 것들 체크하시고 칠판에 했으니까 요거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시행 방법은 주관경 개선사업은요 앞글자 따면 정, 수, 관 있고 재개발 사업은 관이 있고 재건축 사업은 관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은 환지 사업이 있어 없어? 환지 없죠? 왜냐면 재건축은 환지를 할 필요 없을 만큼 주택단지가 잘 정비가 돼 있는 곳이라고. 환지하면 돼 안 돼? 그럼 재개발이나 개선사업은 환지를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환지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개선사업은 되게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라든가
주택은 니네들이 알아서 고쳐. 정비시설만 내가 고쳐줄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비시설을 고치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고. 이럴 때 국민채권 매입해 안 해? 안 해도 된다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이런 게 있어. 또 혼용도 있어. 혼용.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고. 혼용. 어디에 혼용이 있어요? 개선사업에. 그래서 두 번째 칸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동수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수용 방식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또는 대지만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설을 설치 공급하는 것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있어 혼용하는 것도 있고 자, 재개발사업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식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식 환지 있어 없어? 재건축에? 환지 있어 없어? 없다. 다음에 그 시행제 동의 주관경 개선 사업은 1번 방식은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왜 도로만 넓혀주는 거니까 동의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공사를 시행자로 할 때는 과반수 동의 받으라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시험도 안 물어봅니다. 자, 그 보지 말고 물어봐도. 자, 관리 처분 방식과 환지 방식은 특별한 게 없는데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돼. 토지동수 3분의 2. 왜냐하면 우리 집이 철거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 받아야 돼. 자, 토지동수 얼마 동의 받아야 돼? 3분의 2. 한번 읽어봐요. 암기 못해야 돼. 근데 수용 방식은 세입자 과반수 동의도 받아야 돼. 수용 방식.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그거 아는 사람도 없어. 강의하는 사람도 몰라. 출제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고 출제를 해요. 틀린 문제도 있어. 내가 그것까지 지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헷갈리니까. 자, 이제 세입자란 말이 나왔어. 동의해서. 원래 지상권자는 토지 등수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동의 받는 거고 세입자 동의도 받으래. 그냥 수용 방식에서 설거되면 세입자도 쫓겨나거든. 근데 세입자 토지 등수가 1000명인데 과장해서 세입자가 10명이래. 근데 세입자 과반수 동의 안 받으면 사업 못 한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세입자가 토지 등수에 얼마 이하일 때는 세입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2분의 1 이하일 때. 그 말만 기억하세요. 어디 붙어있는가 모르세요. 찾지 말고. 어디 붙어있는가 강의하는 사람 모르고 출제하는 놈도 모르고 출제할 때가 되게 많아. 자, 세입자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몰라도 돼. 어딘가 받아야. 주관경 개선사업인데 세입자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대. 근데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 이 말도 몰라도 돼. 세입자가 얼마 이하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돼. 2분의 1. 아까 그 재건축 단지에서는 각 동의 얼마 이하일 때는 과반수 필요 없다고 해서 거기는 5 이하일 때 그랬죠? 그런 비슷한 취지예요. 얼마 안 될 때는 세입자 동의 안 받아. 또 만약에 수용을 하는데 지금 세입자 동의 왜 받으러 할까? 세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거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임대택이 충분하대. 동의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임대택이 수용하면 되거든. 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상식이니까 자, 세입자가 얼마 이하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 2분의 그거만 기억하시고 조합이 하는 건데 재개발은 얼마 미만일 때? 20명 했습니다. 자, 그럼 조합이 항상 해야 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공동으로. 얼마가 동의하면 공동으로 할 수 있어? 2분의 1 동의하면 돼? 과반수가 동의해야 돼? 과반수지. 반이 동의하고 반이 반대하면 바꾸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 10시에 우리가 수업하게 되는데 반은 10시라고 그러고 반은 11시에 해달래.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꾸는 게 맞는 거야? 안 바꾸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과반수가 요청해. 그러면 바꿀 수도 있겠지. 자, 얼마가 동의하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과반수. 그 정도죠. 전에 2분의 1 해가지고 출제 오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2분의 1과 과반수는 강조를 안 하는 편인데 이거를 좀 한번 의미 있게. 출제 오류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출제 오류한 놈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거를 지가 틀렸으니까. 근데 출제 오류한 놈은 안 친한 놈이야. 그럼 이놈 새끼 너 틀렸지? 뭐 다시 되새김 해봐. 이거 2분의 1 바꿀지도 몰라요. 과반수인데 문장을 틀린 거 찾으라고 전부 2분의 1 써놨어요. 다 틀렸어. 5개가. 얼마나 동의하면 공동을 할 수 있어? 과반수. 자,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등등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 근데 등등이 할 때가 있어. 공공으로. 천재지변이 발생했대요. 긴급하게 해야 되겠대. 공공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부안지는 조합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건데 공공시설 정비와 병행해서 할 때는 공공할 수 있어. 그게 도로 같은 거 건설할 때 깍두기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병행할 때 병행만 체크하면 돼. 그 무슨 취지를 이해하면 돼요. 병행할 때 뭐 시청을 옮기면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청 옮기는 게 주된 거고 재개발은 깍두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하는 게 좋겠어? 파주시가 하는 게 좋겠어? 파주시가 그렇게 한다면 금천시장 옮기겠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도시군 계획설과 병행해서 할 때. 뭐 순환 정비 방식 이것은 답이 아니니까 무시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데 극복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했는데도 8월까지도 무슨 말인지 좋지 감이 안 잡혀. 그러면 하지 말고 뭐 들으면 알 것 같아. 그러면 한번 해보고. 자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공공시행하는 걸 봤어. 천재지변이라든가 아까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한다라든가 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재건축 또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여기도 재건축 또는 재개발 구역이야. 몇 명 있다고 10명 있다고 칠까? 10명입니다. 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땅들이 국공유지야. 재개발 재건축 구역인데 국공유지고 그래서 이 파주시나 공사가 우리가 사업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하세요. 국공유지 지분이 많잖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말다. 자, 국공유지가 전체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6명이 찬성했어. 과반수가 동의했어. 공공시행에 등등 시행에 동의했어.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또는 공사가 할 수 있다. 얼마가 동의했을 때? 과반수가 동의했어. 과반수. 국공유지가 전체 얼마 이상이고? 2분의 3이고. 또 하나 여기는 이제 파주시가 내가 할게 한 동의를 한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파주시님 당신이 좀 해주세요 요청하는 거야. 이제 요청. 여기 동의 여기 요청인데 요청할 때는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이상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이 요청을 해야 돼. 여기는 토지면 이 사람들 가불병정의 토지 면적이 2분의 1이고 자, 만약에 9명이야. 그럼 6명이 동의해요. 요청하고 6명이 가진 땅이 전체 2분의 1 이상 되라 이 말이야. 여기는 이제 동의하는 것은 여기 땅 소유자들이 아니고 아까 2분의 1 보였어. 국공유지가 2분의 1 이상이고 그리고 국공유지 소유자가 파주시가 야 내가 할게 하니까 알아서 과반수 동의한 거고 요청은 3분의 1가 요청하는 거고 그래서 요 말을 답으로 낼 때가 있는데 이건 어려우면 똑같이 2분의 1가 그렇다고 치고 2분의 1이야. 앞에 있는 말 몰라서 해. 만약에 어려우면. 근데 동의는 얼마가 있을 때? 과반수. 요청은 3분의 1. 토지 면적은 2분의 4이고 머릿수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동의는 소극제니까 과반수, 요청은 적극제니까 숫자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동의는 과반수, 요청은 3분의 1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 앞에 끝까지 물을 때 나쁜 놈들이. 추설사 몇 년이죠? 추진은 몇 년? 2년. 설? 4? 이랬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조합 설립이나 신청을 안 해. 그럴 때는 시장 구속할 수 있어요. 조합이 설립됐는데 몇 년 동안 사업 인가를 못 받아서 3년 동안 그럼 시장 구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2년인데 3년으로 바뀌어요. 제가 너무 어려서 안 했는데 이걸 또 내는 놈도 있어. 한번 봅시다. 일단 1번, 2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3번 국공유지 2분의 1 얼마가 동의했어? 과반수. 얼마가 요청했어? 3분의 1. 앞에 있는 말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설명을 했으니까 뒤에 말들 그 기억할 수 있는 그 정도. 뭐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 어려우니까. 자, 추설사 추진에 승인받고 얼마 이내에 설립인가 신청 안 했어?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면 해지하는 거. 몇 년 동안 하면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장구소가 뺏어갈 수 있어? 3년. 그럼 공공시행 하는 거야. 조합이 만들었어. 몇 년 동안 사업인가를 안 받았어? 3년. 똑같이. 원래 이제 해제는 2년, 3년인데 여기 이제 공공시행은 3년, 3년입니다. 누가 자기 머리를 못 깎아? 이발사. 중이 못 깎는데 이발사. 중이 못 깎지만 그 응용해서 5번 이발사 체크합시다. 발 2년 4 체크하죠. 자, 재개발 사업인데 사업 시행 예정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발사 자기가 못하니까 시장 구속해 주는 겁니다. 재건축에서 예정일로부터 2년 동안 사업 인가를 못 받았어. 공공시행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발사만 된다고. 재개발이면 재개발에만.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에만. 이발사.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팁을 주는 거지. 그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병행, 천재지변, 과반수, 3분의 2, 3년, 3년, 그리고 이발사. 해서 이건 무슨 뭐죠? 공공시행 요건이에요. 공공시행. 그 여기서도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 아까 뭐 과반수 동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사람도 분양시청 하는 게 조합원이 아니에요. 아니 뭐 나중에 분양시청이 자기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도 너 혹시 분양신청 할 생각이 없어? 나중에 사업인가 통과되고 물어봐요. 그럼 얼마 이내에 답변해야 되는 거 아세요? 2개월. 그건 내가 민법에서 강의했고 여기서 했습니다. 뒤에서 체크할 거예요 이제. 자, 재건축 사업에서 다시 보니까 두 번째 칸에 세 번째 칸 두 번째 줄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설, 복리설, 오피스를 안 그러고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한대요. 그쵸? 바뀌었잖아. 그럼 전부 다 더 힘을 실어준 거야. 재건축하라고.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야. 지금 혜택을 주는 거야. 100분의 70도 혜택을 준 거잖아 지금. 전에 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이었는데 지금은 주택 또는 건축물이에요 이제. 오피스 아닌 것도 할 수가 있어 지금은. 근데 저는 오피스텔 할 때 아무 데나 할 수 있어? 준주거적, 상업적만 할 수 있고 오피스텔이 주가 되는 거야? 주택이 주가 되는 거야? 오피스텔은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밖에 없는 거야.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100분의 얼마 이내? 30 이내였어요. 오피스텔. 똑같아 그게. 봅시다 맨 밑에. 자, 주택 말고 오피스텔 아닌 것도 할 수도 있어. 다른 거 막 사무실이라든가 뭐 혹시 근생이라든가 할 수도 있다고. 있는데 어디서 할 수 있어? 준주거 상업지역. 그리고 주택, 부대설, 복리설 아닌 건축물은 전체 면적의 얼마 이내로 할 수 있어? 100분의 30.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에 이걸 오피스텔 그랬는데 한정이 있는데 오피스텔 아닌 것도 할 수 있다고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 주택, 부대, 복립, 오피스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건축물이 된 거예요 이제. 물론 주택이 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동택 아닌 것은 전체 얼마예요? 100분의 30 이하까지만 됩니다. 여기에 이거 한번 볼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사업인가를 몇 년 동안 안 하면 시장구수가 해할 수 있다고요? 3년. 그죠? 조합을 만들고 나서 3년 동안 하면 이제 사업을 시장구수 하는데 그러면 시장구수가 사업하면 시장구수 사업 시행자지? 조합이 사업 시행자지? 조합이 있고 시장구수가 한대. 그럼 조합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맨 밑에 시장구수 등이 사업을 하거나 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게 되면 그 고시한 다음날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선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제 법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사업 못할 거니까 시장구수 뺏어간 거잖아. 이런 말 있을 수 있겠죠? 그날 다음날. 자, 10분 쉬었다가 보고 오늘 뭐 단합 6시까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단합 못하고 할 때까지 하고